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세 번째 발사를 예고하고도 지키지 못했는데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위성 기술을 넘겨받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정찰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이번 달 30일 우리가 최초로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도움으로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엔진을 시험한 곳에서 동창리 발사장으로 이동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며 발사 시점을 일주일 내외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발사할 경우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해 제정한 미사일 공업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정찰 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냐. 지난달 19일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 이후 한 달째 자맹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올해 들어 가장 오랜 기간 동정 보도가 없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앞둔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사전 경고는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당국은 이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대남 정보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 태세에 져야 된다며 9.19 군사합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관 부처와 협의 또 정해진 절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대북 경고 성명은 이보다 앞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에 좀 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의 주요 관심사는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입니다. 네. 새로운 형태의 외교는 북한이 주도를 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 이 지구의 국제 질서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질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반발하고 일탈을 하고 있고 중국도 거기에 지금 반발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지구상의 국제 질서, 안보 질서, 통상 질서는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효과적으로 질서를 관리하느냐 의견이 많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미국의 일극 질서 아니다. 다극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질서인데 김정은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일극 질서 끝났다. 다극 질서로 들어갔다. 중국이 하나의 축이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또 가세를 한다면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죽의 중심이 생긴다. 이런 다그 질서가 지금 왔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더 잘 해보거나 아니면 주도하겠다. 뭐 네네. 주도하겠다. 이런 게 이제 신냉전 외교인데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연대라고 하는 첫 번째 단추는 풀었습니다. 북한이 뭐 제안을 해서 러시아가 호응을 해서 북러 간에는 연대가 지금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참여를 해야 의미 있는 극이 되는 거죠. 예. 미국 중심의 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 강대국들과 한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주요 동맹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최고 강한 나라들이 10개 이상이 참여하는 굉장한 강력한 동맹인데 네네. 북한과 러시아만 있으면 경쟁이 안 되죠. 예. 중국이 가세를 해야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가세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나요? 네, 뭐 예. 없다는 말은 좀 과하고 네, 예. 적습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미중 정상이 얼마 전에 회담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 전개가 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기존 질서에 영합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이 미국 질서 가지 말고 따로 살아서 미국에 오히려 대항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뜯어보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외교가 뭐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맹을 하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신냉전 네네.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무력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회의가 필요한 것이죠. 조사가 예.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외부 행사 일정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합참에서 오늘 아침에 북한을 대상으로 아까 들으신 대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3차 정찰 위성에 나설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마침 실장님이 이제 전 합참 공보실장이신데 이렇게 사전에 경고하는 건 이례적이라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는 사전 경고, 사후 경고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후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시험을 했을 때 또는 2021년도에 동서해상에서 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사후에 이미 어떤 상황이 끝난 다음에 경고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일이 끝난 다음에 경고하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매우 시의적소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일단 우리 그 합참의 발표를 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만간 무언가를 발사하겠구나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북한이란 국가에서 무언가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발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북한을 향하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는 그런 사전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경우에 약간의 그 전제가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러니까 발사하는 행위만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우리가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괴롭게 하는 거죠. 보면 북한이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도발을 꿈꾸지 않도록 하지 않고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국방부 장관님이 어제 뭐 말씀하신 거나 오늘 합참 발표를 보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우리 모르게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준비가 사실이었다면 북한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사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북한을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될 테고 네. 두 번째는 확장 억제에 기반해서 한미 동맹이 보다 많은 전략 자산, 보다 많은 연합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그 위압감을 더 주는 행동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뭐 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2018년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부속 합의서였죠. 군사 관련 합의를 이제 9.19 군사 합의. 자, 그런데 이게 신원식 장관이 여러 차례 지금 폐기 필요성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언론에서도 풍전등화에 놓인 9.19 남북 공동성명 이런 제목들도 여럿 있는데, 자, 실장님, 효력 정지와 합의 파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효력 정지와 그 파기는 완전히 다르죠. 파기는 그냥 없던 것으로 원래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뭘 파기하자고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 북한을 지금까지 향해서? 남북 간의 어떤 협의나 네. 이런 거 있을 때 되게 북한이 도발을 먼저 하고 북한이 늘 위반을 했지 우리가 먼저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우리가 북한에게 선택의 공을 이렇게 던져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알고 있고 너희들이 이런 걸 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북한이 해. 발사를 할 건지 말 건지 대신 발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감당해야 될 거야.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니까 아마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오늘 우리 그 합참의 대북 경고를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도 그 한 방송에서 이제 이번 주에 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었고 또 이르면? 합참이 네. 또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만큼 북한에서 어느 어떤 징후가 포착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예, 보통 군에서는 뭐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세부적으로 감시 관찰한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국방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나 또는 합참이 발표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정보는 그냥 정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과 우리의 어떤 군사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실증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